2025년 전 세계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최고의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죠. 그 중에서도 영국은 미국과 가장 먼저 관세 협상을 끝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의 수많은 공장들이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 때문에 영국의 공장들이 현재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이제는 사실입니다. 이를 조사하러 한국을 찾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도 결국 충격을 받고야 말았는데요. 과연 그는 한국에서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안보를 가르치고 있는 프리드먼 교수예요. 안보와 연관되어 있어서 가끔은 영국 정부와 함께 일을 하기도 하죠. 2025년 전 세계는 큰 변화 속에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미국 정부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규칙과 세금 문제로 다투고 있죠. 어떤 나라들은 목소리를 높였고 어떤 나라들은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작은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커피잔이 여기저기 놓여 있고 서류 더미와 작동이 잘 안 되는 펜들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컴퓨터 화면에는 공장 가동 중단 사례가 쭉 이어진 차트가 파란색과 흰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리 많은 공장 기계가 멈추는 걸까 하고 중얼거렸어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리포트를 하나씩 살펴봤죠. 처음에는 스코틀랜드의 무기 공장이었어요. 그 다음엔 맨체스터의 자동차 공장, 사우스햄튼의 반도체 공장, 리스트는 계속 늘어났어요. 이번엔 에딘버러 그리고 본머스까지. 기계는 경고음 한 번 없이, 불꽃 한 점 없이 그저 조용히 움직임을 멈췄어요. 의자 소리가 삑삑거리며 제 등을 밀었어요. 창밖에 천둥이 치며 창문을 흔들었죠. 갑자기 오싹한 느낌이 들었어요. 찬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뱃속 깊은 곳에서 불안한 생각이 꿈틀거렸죠. 이 공장들의 공통점이 뭘까? 키보드를 두드려 맨체스터 공장 점검 리포트를 열었어요. 지연된 센서 모듈 업데이트로 인한 가동 중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센서 모듈. 기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작은 전자 부품이죠. 아래로 내려가 보니 공급업체 항목에 작고 단정한 글씨로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눈을 깜빡였어요. 다음엔 사우스햄튼의 사례를 열어봤죠. 마이크로칩 배열 결함, 이번에도 공급업체는 대한민국, 에딘버러의 공장의 문제는 레이저 교정. 장치의 오작동 역시나 공급업체는 대한민국이었어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정말로 우리 영국의 모든 공장의 가동 중단이 한 나라에서 시작된 걸까요? 그것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라니요? 그동안 저는 국제안보를 분석하며 중국, 러시아, 영국 같은 큰 나라들만 주목했어요. 한국도 중요하긴 했지만 한국이 공장에서의 이런 숨은 힘을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 증거가 제 눈앞에 있었어요.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려 회색 하늘을 흐리게 그렸죠. 그 순간 밖의 풍경이 달라 보였어요. 뭔가 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듯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조용히 속삭였어요. 컴퓨터에 알람이 울렸어요. 제 조수 니콜이 보냈어요. 추가 공장 가동 중단 데이터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이메일이었죠.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이번엔 사우스햄튼 조선소였어요. 역시 한국산 유압 제어 장치 문제였죠. 이어서 글래스고의 식품 가공 공장은 한국산 밸브의 공급 문제라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어요.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며칠 만에 수십 건의 사례가 터진 건 우연이 아니었죠. 이건 분명한 패턴이었어요. 흥분도 되고 두렵기도 했어요. 이 비밀을 밝혀내면 세계 공급망과 안보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진짜 역할을 모르는 상태라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메모장과 세계 지도를 꺼냈어요. 붉은 펜으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맨체스터, 브리스톨, 사우스햄튼, 글래스고를 표시했죠.
모두 붉은 점으로 찍으며 한국과 연결될 보이지 않는 선을 상상했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힘이 이렇게 강한가? 교수님? 문득 뒤에서 니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따끈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지도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죠. 정말 큰일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제가 커피 한 잔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니콜, 우리가 찾아낸 건 전 세계 산업의 숨은 심장이 바로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야. 커피 잔을 부딪히며 각각의 모험을 예고했어요. 뭘 밝혀낼지 기대해줘. 그때 비가 잠잠해졌어요. 옥스퍼드의 작은 연구실이 우리 상상보다 훨씬 큰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옥스퍼드 회의실의 높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하얀 커튼이 창틀을 감싸고 반들반들한 나무 탁자가 전등 불빛 아래 반짝였어요. 무거운 문을 밀고 들어서자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오늘은 영국 국방부의 고위 관료인 올리버 해밀턴 부차관과 동아시아 전문가 레이첼 카터에게 제가 찾은 사실을 알려주는 날이었어요. 바쁘신데 바로 와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따끈한 커피 잔들을 탁자 위에 놓았어요. 올리버는 미소 지으며 팔짱을 끼고 몸을 뒤로 기대었어요. 레이첼은 의자 끝에 살짝 걸터앉아 공책을 펴고 펜을 들고 있었어요. 목이 막히는 기분이 들어서 가볍게 헛기침을 했어요. 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하고 노트북을 올리버 앞으로 슬며시 밀었어요. 올리버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어제 얘기한 공장 가동 중단 사례들 다 한 곳으로 이어져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올리버가 킥하고 웃었어요. 대한민국? 저 먼 곳에 있는 작은 나라 말이요? 그는 제 자료들을 훑어봤어요. 저는 그의 표정을 살폈어요. 웃음기 어린 인매였지만 누는 말이 안 될 텐데 하고 말하고 있었어요. 레이첼이 얼굴을 찌푸리며 종이에 펜을 긁었어요. K-팝이랑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그 나라요? 하고 물었어요. 조롱하는 투가 아니라 호기심 가득한 말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약 20건을 확인했는데요. 스코틀랜드의 무기 공장, 맨체스터 자동차 공장, 사우스햄튼 조선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공통점이 모두 한국산 부품 지연 또는 결함이었어요. 레이첼이 몸을 앞으로 숙여 턱을 괴었어요.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배송 문제 같네요. 한국이 부품을 많이 수출하니까 지연될 수 있죠. 논리적이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이상이에요 하고 저는 노트북을 톡톡 두드렸어요. 모든 지연이 48시간 이내에 일어났고 공급 기록엔 한 공장 배치 번호가 똑같이 찍혀 있어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리 내 말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올리버가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고의적이라는 말인가요? 하고 조용하지만 묵직한 질문을 던졌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하지만 이 패턴이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정교해요 하고 대답했어요. 레이첼이 펜 뚜껑을 닫았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로써 뭘 얻으려 한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바로 그걸 밝혀내야 해요. 영향력을 시험해보는 건지, 글로벌 산업을 얼마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건지. 저는 제 노트북을 힐끗 본 뒤 올리버를 다시 바라봤어요. 올리버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창밖을 보았어요. 학생들이 캠퍼스를 거닐고 있었어요. 프리드먼 교수님, 우린 늘 중국과 러시아에만 집중해 왔어요. 한국의 시간을 낭비하는 게 현명할까요? 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목이 잠긴 것처럼 느껴졌어요. 일어나서 시원한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었어요. 하지만 하고 부드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전 세계 공장 부품을 조용히 장악하는 나라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새로운 힘을 보지 못하는 눈이 되는 거예요. 무겁지만 옳은 말이었어요. 레이첼이 공책을 덮었어요. 알겠어요. 면밀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네요 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옆으로 걸어와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문서, 선적 기록, 내부 고발자 같은 것들이요. 올리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규모 팀을 꾸리죠. 레이첼이 조율해주고 프리드먼 교수님이 좀 더 분석해주세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근데 이건 절대 밖으로 유출되면 안 돼요. 비밀.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네, 물론이죠 하고 창가에서 한 발 물러섰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마치 큰일 앞에 선 사람처럼 보였어요. 서류를 챙기는 사이 레이첼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함께 진실을 밝혀내요. 라고 말하며 먼저 입구를 나갔어요. 올리버가 손을 내밀며 프로젝트를 위해 하고 말했어요. 저는 악수를 하며 책임감이 무겁게 어깨를 누르는 걸 느꼈어요. 복도를 나설 때 노트북을 제 가슴에 꼭 안았어요. 학생들과 교수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직 저의 비밀 임무는 모르겠지요. 머릿속엔 질문이 가득했어요. 한국에 누가 이런 일을 기획했을까? 정부나 민간 기업 중 누군가의 실험이었을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어깨를 펴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공장 중단만 바라보는 외로운 분석가가 아니었어요. 영국 정부가 저를 돕고 있어요. 저는 이 단서들을 따라 끝까지 갈 거예요. 며칠간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저는 해 뜨기 전부터 눈을 떴고 머릿속이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옥스퍼드 작은 연구실에서 니콜과 저는 긴 탁자 위에 사례 파일을 쭉 펼쳐 놓았어요. 캔자스, 맨체스터, 사우스햄튼, 글래스고 등등 공장마다 보고서가 담긴 폴더가 빽빽했어요. 날짜와 부품 번호가 빼곡히 적힌 목록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시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거 보세요, 교수님. 니콜이 차트를 가리켰어요. 선명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각 공장이 멈춘 시간대였어요. 빨간 막대가 마치 정렬된 병사들처럼 거의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늘어서 있었어요. 우연일 리가 없어 저는 속삭였어요. 놀랍고 살짝 무섭기까지 했어요. 니콜이 펜을 두드렸어요. 저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우리가 여기까지 맞다면 출처를 확인할 증거가 필요해. 한국 공장으로 직접 가서 부품을 추적해 보자는 뜻이었어요. 니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으로 가는 건 스파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주말이 되어 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노트북과 빼곡히 메모가 담긴 공책, 작은 녹음기를 챙겼어요. 무엇보다도 강한 의지를 챙겼어요. 학교를 떠나면서 니콜과 짧게 인사했어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조심하세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걱정하지 마. 수시로 연구자료를 보낼 테니 정리 부탁하네라고 말했어요. 서울까지 가는 여정은 길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착륙할 때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부드러운 봄바람과 번쩍이는 도시 불빛, 한글 간판이 생경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손에 꼭 쥐고 호텔로 향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강 근처 작은 카페에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영국인 소피아를 만났어요. 센서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예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와주셔서 저도 기뻐요 하고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녀와 저는 이번 저의 한국 방문에 대해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소피아는 서울 외곽의 평범한 공장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회색 콘크리트 벽과 철문이 이어진 건물이었어요. 내부로 들어가니 기계들이 조용히 윙윙거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작은 회로 기판과 센서 모듈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뒤쪽에 조용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녀가 일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소피아는 서랍을 열고 깔끔하게 라벨 나뉜 상자를 꺼냈어요. 각 부품마다 코드가 있어요 하며 스티커를 가리켰어요. 이 코드들이 교수님 보고서에 나온 코드랑 모두 같아요. 저의 목이 조여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장이 출처인 거네요. 제가 낮게 말했어요.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달 기록을 보니 특이한 물량 증가가 있었어요. 펌웨어 버전이 조금 다르게 찍힌 부품이 추가로 출고됐어요. 저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른 펌웨어요? 그런 게 센서 반응 시간을 바꿀 수 있어요. 제 말에 그녀도 살짝 긴장한 듯 했어요. 정확히 맞아요. 그 특수 코드 부품이 스코틀랜드와 맨체스터 그 외의 공장으로 모두 갔어요.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아갔어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소피아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향력 시험이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산 라인의 실수라고 해요. 그녀가 잠시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패턴은 분명하네요. 이렇게 답하는 저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증거가 제 앞에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자료들을 검토했어요. 부품들, 코드 라벨, 펌웨어 버전 스프레드시트. 하나하나 대조했어요. 노트북 안에 세계 지도엔 서울에서 스코틀랜드, 맨체스터, 에딘버러로 이어지는 붉은 실선이 그어졌어요. 거미줄처럼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니 실이 팽팽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니콜에게 전화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했어.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어요. 부품이 한 공장에서 나왔고 성능 지연을 위해 펌웨어가 일부러 바뀌어 있었어. 배송 문제 아니었어. 제작 단계에서 넣은 거야. 니콜의 침묵이 전화선을 타고 와서 울렸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이에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어요. 침대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전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겠어. 이제 왜 그랬는지 밝혀야 해. 제가 속삭였어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어떤 열쇠를 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열쇠를 돌릴 준비가 됐어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옥스퍼드 대강당에 들어섰어요. 제 심장은 북소리처럼 뛰었어요. 높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나무 바닥에 금빛 줄무늬를 그렸어요. 이미 외교관, 학자, 기자들로 의자줄이 가득했어요. 무대 앞에는 큰 스크린과 심플한 연단이 있었어요. 그 위 배너에는 글로벌 공급망 새로운 도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늘 저는 그 도전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노트북을 들고 연단으로 걸어가니 손이 살짝 떨렸어요. 앞줄에서 올리버 해밀턴이 고개를 들어 격려하듯 끄덕여줬어요. 그 뒤쪽 레이첼 카터는 메모를 흐고 있었고 니콜은 맨 뒷줄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청중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어요.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클릭하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빨간 점이 찍힌 영국 지도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지난달 갑자기 멈춘 영국 내 30개 공장을 표시했어요. 잠시 멈춰두고 정보를 곱씹었어요. 청중은 고개를 앞으로 숙였어요. 다시 클릭하자 지도가 대륙별로 확대되고 선이 하나의 지점, 서울로 모이는 모습이었어요. 각 공장 가동 중단은 작은 부품, 예를 들면 센서 모듈이나 마이크로칩 하나 때문이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품들이 단 하나의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한국의 부품이 안 쓰이는 영국 공장이 없다는 거죠. 놀란 얼굴들이 보였어요. 여기저기 웅성거림이 흘러나왔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평균 지연 시간 68시간이라는 막대 그래프가 나왔어요. 모든 공장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멈춘 걸 보세요. 하고 제가 말했어요. 이 패턴이 우연일 리 없어요. 우아라는 말이 청중에서 터졌어요. 기자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고의적이라는 뜻인가요? 하고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그쪽 펌웨어에 있어요. 그 펌웨어가 지연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속닥거렸어요. 무역 담당 관료는 메모를 쉴 새 없이 적었어요. 방 안 모든 시선이 한 곳에 쏠리는 걸 느꼈어요. 이어 한국 공장 사진을 띄웠어요. 회로 기판줄, 깔끔하게 붙은 코드 스티커, 작업 중인 엔지니어들 모습이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하고 말했어요. 당신들이 본 보고서 코드와 이 코드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확대된 라벨을 보여줬어요. 이 라벨 하나가 모든 가동 중단을 의미해요. 독일 외교관 한 분이 얼굴을 찌푸리며 일어났어요. 한국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숨을 다시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누가 지시했는지는 아직 몰라요. 영향력 시험일 수도 있고 생산 과정 실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분명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글로벌 산업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 순간 방 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글로벌 임팩트라는 제목의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맨체스터 조립 라인에 멈춰선 차들, 스코틀랜드의 로봇팔이 멈춘 모습, 사우스햄튼의 빈 화물선 사진이 차례로 나오자 공장이 멈추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물량이 부족해지고 안보 위협이 커져요. 하고 강조했어요. 이 새로운 힘을 이해해야 해요. 다시 싸늘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레이첼이 손을 들고 발언했어요.
가슴이 조여왔어요. 레이첼이 공개 자리에서 입을 열었어요. 프리드먼 교수님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어요. 교수님의 발견은 충격적이면서도 긴급하네요. 더 빠르게 조사해야 해요. 발표는 마무리됐고 안도와 긴장이 섞인 박수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무대로 몰려와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끝나고 나서 올리버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어요. 훌륭한 조사였어요. 이제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니콜도 반짝이는 눈으로 정말 멋졌어요. 하고 말했어요. 두 번째로 떨리는 건 기쁨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강당을 나와 옥스퍼드 건물 첨탑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이 부드러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오늘의 발표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뿌듯한 사명감을 느꼈어요. 이제 제 임무는 비밀만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저는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가 되었어요. 옥스퍼드에서의 발표를 마친 뒤 영국 국방부는 은밀히 프로젝트 K를 진행했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관련 기사를 쏟아냈고 유럽의 각국 정부는 조용히 추가 조사를 지시했어요. 저는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하기 위해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작은 칩 하나로 공장을 멈출 수 있다는 걸 봤지만 여전히 궁금했어요. 이 작은 나라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서울에서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소피아와 함께 K-팝 콘서트에 갔어요. K-팝 문화가 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특별히 소피아에게 부탁한 것이었어요. 실내 경기장은 커다랗고 밖에선 핑크빛 파란빛 네온 사인이 반짝였어요. 야광 팔찌를 한 팬들이 블록을 둘러싸고 줄을 섰어요. 그때 느낀 전율은 기쁨과 에너지, 그리고 하나 되는 느낌이 섞인 뜻밖의 경험이었어요. 경기장 안에는 반짝이는 의상을 입은 아티스트들과 댄서들이 무대 위를 가득 채웠어요. 그들의 동작은 정교하고 힘이 넘쳤어요. 관중은 한마음으로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는 이 순간을 보면서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서울대의 문화 전문가 이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 연구실 벽에는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 포스터가 다채롭게 붙어 있었어요. 프리드먼 교수님, 이 교수님이 녹차를 따라주시며 말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을 알려면 공장뿐 아니라 이야기와 소리를 봐야 해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차트에는 이런 수치가 있었어요. 글로벌 K-드라마 시청자 5천만에서 4억으로 700% 증가. K-팝 콘서트 투어 60개국에서 매진. 한국의 게임 글로벌 다운로드 수억 건. 왜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이렇게 좋아할까요? 제가 차를 홀짝이며 물었어요. 이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인은 전통과 현대를 섞어내요. 가족, 우정, 희망 같은 보편적 이야기를 전하는 법을 알거든요. 인기 드라마 장면을 잠시 보여주셨는데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친구들이 카페에서 웃고 작은 용기를 낸 주인공 모습이었어요. 사실 별거 아니지만 우리 일상과 연결된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었죠. 오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성수동의 카페에 갔어요. 단골 드라마 주인공 티셔츠를 입은 팬들이 줄줄이 앉아 있었어요. 드라마 얘기에 빠져있는 듯 했어요. 저는 카페 한 구석에 앉아 한국 여성들의 대화를 들으며 묘한 호기심과 따스한 연대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익숙하지 않은 억양과 빠른 말투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미소 짓는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졌고 때때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에 경쾌한 리듬감을 느껴 흥미로웠어요. 생동감 있는 단어들이 들려올 때는 마치 한 편의 연극을 감상하는 듯한 즐거움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는 지적인 도전의식이 피어올랐고 언어 너머의 깃든 마음과 따뜻함을 포착하기 위한 예리함도 살아났어요. 카페 창밖으로 스치는 봄볕처럼 부드럽고 활기찬 순간들이 저의 내면에 오래도록 잔잔한 여운을 남겼어요. 저녁이 되어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펼쳤어요. 한국 문화를 가운데 두 눈을 그리고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그리고 공장 부품까지 화살표로 연결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로 모이는 곳은 신뢰와 연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마이크로칩이든 뮤직비디오든 한국의 품질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 보고서를 준비할 차례예요. 저는 한국의 공급망 데이터와 문화 통찰을 합치는 상상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마지막 밤에는 빛나는 등불 아래의 시장으로 갔어요. 가족들은 웃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잔잔한 음악이 거리 구석구석을 감쌌어요. 떡볶이와 호떡 파는 포장마차 사이를 거닐었어요.
시나몬과 고추가 어우러진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덮으며 희망과 겸손함을 느꼈어요. 그 순간 완전히 이해가 되었어요. 대한민국은 조용히 전 세계의 심장 박동을 만들어냈어요. 기술과 부드러움, 정밀함과 열정으로요. 그 부품이 세상 구석구석 흐르고 이야기가 화면마다 닿을 때 진짜 힘은 기술과 영혼이 함께할 때 빛난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내일은 한국을 좀 더 경험하고 옥스퍼드로 돌아가려고 해요. 비록 땅은 작지만 노래 한 곡, 드라마 한 편, 음식 한 입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를 영국에서 발표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영국인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